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중화공업화와 금융통제의 강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식시장의 성장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주식시장을 육성하려고 한 목적은 기업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타인 자본이 아닌 자기 자본에 근거하여 조달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제1차 경제계획을 수립한 직후에도 그랬고 부채 비율이 높아 부실기업 문제가 불거진 1960년대 후반에 자본시장 육성법을 제정한 목적도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표는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의 주식시장 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68년 11월에 자본시장 육성법을 제정한 이후 주식시장의 주요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1973년 이후에 주식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장회사 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입니다. 1967년에 24개에 불과하던 상장회사는 1969년에 42개, 1971년에 50개로 증가했으며 특히 1973년 이후 상장회사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973년에는 48개 회사가 상장하여 상장회사 수는 104개였고 1977년에는 323개로 1973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으며 1980년에 상장회사 수는 352개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장회사 수가 증가하자 상장 주식수, 거래대금 등에서도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가령 거래대금의 경우 1968년에 200억 원이었는데 1974년에는 1606억 원으로 8배 정도 증가했고 1980년에는 1조 1340억 원으로 다시 10배에 육박하는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1970년대에 상장회사 수가 그렇게 빠르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표는 1968년 11월에 제정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과 1972년 12월에 제정된 기업공개촉진법에 규정된 기업공개 촉진 방법을 비교 정리한 것입니다. 우선 상장법인, 공개법인, 기업공개 등과 같이 혼동할 수 있는 용어를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하여 상장된 회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 정의된 공개법인은 상장법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주식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분산된 회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기업공개정책이란 비공개 기업을 공개법인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표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듯이 두 법에서 기업공개를 촉진하는 방법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1968년에 제정된 자본시장 육성법에서는 공개법인에 대해서는 비공개법인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특례를 주고 주주총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총회 의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유인장치를 통해 기업공개를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972년에 제정된 기업공개촉진법에서는 기업공개를 강제하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우선 재무부 장관은 공개 대상 법인의 기준을 정하고 그 중에서 법인의 자본금, 배당 능력, 주식의 거래 전망 등을 고려하여 공개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즉 적격법인을 선정하여 공개를 명하였습니다. 이렇게 공개를 지시받은 기업을 지정법인이라고 했는데 지정법인이
공개법인으로 전환했을 때는 자산 재평가와 조세상의 특례를 주었고, 반대로 공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공개 불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여신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공개촉진법에서는 정부가 주식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적격법인과 지정법인을 결정하고 인센티브만이 아니라 정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기업 공개를 강제했으며, 이것이 앞서 설명한 상장회사 수가 빠르게 증가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박정희 정부는 주식시장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였는데, 이번 시간에는 주식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세 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주식 인수 체제를 정비한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주식 인수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나, 한국투자개발공사가 설립되기 전에는 제대로 된 주식 인수 기구가 없어 주식시장이 정체된 원인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공개촉진법에서는 지정법인의 공개를 원활히 하고 주식의 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주식인수기구를 구성할 것을 규정하였고, 그 이전부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한국투자개발공사를 비롯하여 한국산업은행, 신탁회사, 일반은행, 자본금 1억 원 이상인 증권회사, 보험회사와 투자금융회사 등이 주식인수기구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표는 1960년대 후반 이후 주식 공모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1968년 전에는 주식 공모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다만 상장회사의 유상 및 무상 증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에 한국투자개발공사가 설립되면서 처음으로 주식 공모가 2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972년까지는 한국투자개발공사가 거의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했는데, 앞서 설명한 기업공개촉진법 제정 이후에는 여러 금융기관들이 주식인수기구를 구성하여 지정법인의 기업공개를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두 가지 정책은 주식 유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보통거래제도의 전면적인 실시입니다. 자본시장 육성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청산거래가 총 거래에서 80% 이상을 차지하여 국민들은 주식시장을 일부 종사자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투기시장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 육성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1969년 1월에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증권시장에서 허용된 매매거래 종류 중에서 청산거래를 아예 삭제하여 주식시장이 보통거래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전한 보통거래로 이행한 것은 아니어서 초기에는 매수자가 이연료를 내면 최장 한 달 동안 수도결제를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1년 6월에 수도결제의 연장을 금지하고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째 되는 날 수도결제가 이루어지도록 변경하였고, 1972년 2월에는 수도결제 기간을 3일로 단축하여 오늘날의 주식시장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증권대체결제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증권대체결제제도란 증권회사가 정부가 인가한 증권대체결제기구에 증권을 예탁하고 구자를 설정한 다음 매매 거래의 결제를 주식의 물리적 이전 없이 구자 간 대체로 결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실물 주식 이전, 발행회사에 가서 주주 명의 및 권리 변경 신청, 심지어는 주식 분실 문제 등 주식 거래에 따른 거래 비용이 매우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73년 이후 주식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주식시장 성장에 장애로 작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1973년 2월에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증권대체결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증권대체결제기구에 주식을 예탁하고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 기구를 통해 장부상으로 주식 이전이 이루어졌고 또한 주주 명의 및 권리 변경 등이 가능했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업무는 한국증권거래소가 담당하였지만 이 업무의 독자성, 업무량의 확대 등으로 1974년에 대체결제기관으로 한국증권대체결제회사가 설립되어 주식시장이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970년대 금융제도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사금융시장의 존재 이유, 사금융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한 조치, 정부가 금융통제를 강화한 이유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12번째 강의에서는 요약, 한국의 사례로 본 금융제도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이번 강좌에서 소개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